예, 변호사님, 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예.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부터가 지금 완전히 국민 밉상이 됐고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윤석열 그만둬야 할 장관 1위 그것도 압도적으로 나와요. 그럴 겁니다. 여러 조사. 예, 뭐.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도 배척을 지금 이미 받은 건데 최근에 이 법조인 법조 출입. 법조 출입 기자, 예. 그러니까 법조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언론에서는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법조 출입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법조인 언론 클럽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언론계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하고 법원을 출입하는 사람이니까 그 내부에 돌아가는 내용이라든가 또 당 부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기자들을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것 보니까 오히려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보다 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직권 남용적 예. 그 행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예? 뭐 이렇게 편도 갈릴 수 있고 그다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법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법원이나 검찰 내부 인사들 그분들보다도 오히려 법조 출입 기자가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 그렇죠. 제3자적 입장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32개 언론사 예. 207명 기자한테 이 의견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30개 언론사에 99명이 참석했는데, 그 뭐 어떻게 들으면 207명 중에 99명, 100명이면 2분의 1밖에 안 했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에 진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기자가 상당히 많이 포함됐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런 게 그게 맞냐 안 맞냐 하니까 94%가 그건 잘못됐다. 예. 기자 중에. 예. 그다음 그랬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있죠. 저는 더 놀라운 거는 자기가 진보라고 했던 기자의 94%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추미애 장관 그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그다음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이미 한참 지나갔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기자 중에 84%가 부정적이다, 잘못됐다, 검찰 인사가 잘못됐다 그랬고, 그다음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는 이거는 좀 기자들 입장에서 한 거니까 제가 뭐 한 82%가 부정적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검언 유착 사건, 채널 A 사건이죠. 예, 채널 A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83%가 이 잘못됐다. 수사가 강요 미수 수사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공수처 설치, 공수처. 예. 제가 항상 그랬지만 기자들이 제 편을 들어주면 기분이 좋은데 62%가 공수처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답변을 했고요. 예, 그 정도로 이번에 법조 출입 기자 저는 그 사람들이 가장 평균적으로 봅니다. 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을 출입하면서 가장 일반인의 평균적 상식으로 이 법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을 전혀 모르면서 이번 공수처라는 거 제가 공수처 반대하는 걸 이야기했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라 그러니까 막 검찰 혼내주고 밉상이든 검찰 혼내주고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 공수처 실체를 알면 그런 소리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법도 알면서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의 여론. 이게 이번에 저는 이 기자들 통해서 가장 잘 표출됐다. 여기서 추미애 장관은 이미 탄핵받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해온 핵심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게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든가 검찰 인사라든가 거기에 공수처 설치. 이거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고 거기에다가 이성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옵티머스라든가 울산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기자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국민들로부터도 국민들도 한 70%뭐 이렇게가 70%가 추미애 경질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언론인들로부터도 가장 법조, 검찰이라든가 법원 잘 돌아가는 사정을 제일 잘하는 그런 언론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론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된 거예요. 법무장관은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예. 정무직 아닙니까? 예. 이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가고 뒤로 물러나면 결정돼야 한다면은 그 정도 여론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물러나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61%가 기자들이 부정적이라는데 이거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둘이 검찰과 공수처의 싸움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면서 기사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예? 기자들로서는 황금어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공수처법이 어떤 법이고 그다음 우리 검찰의 이 헌법에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니까 이게 61%, 2%가 반대하는 거예요. 국민 중에는 70%뭐 그런 나온다면은 국민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이분화돼 있잖아요. 예.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를 무조건 지지할 겁니다. 무조건이죠. 예, 대깨문들. 뭐 공수처리 사실은 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예. 뭐 하는 데인지도. 그 사람들은 이인이 마음대로, 예. 이인이가 하는 대로 우리는 박수 쳐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 뭐 우리가 그 40%입니다. 이야기하지만 아주 그렇죠. 콘크리트 지지율이 예. 한 40% 돼요. 그 공수처를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특공대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반대하는 보수를 척결하는데 아주 혁혁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냐 그걸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언론인들의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SNS에 글을 또 하나 올렸어요. 아, 그래요? 뭐 장문의 글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언론이 자꾸 장관하고 검찰총장 간의 갈등만 부추기어서 자기가 참을 수 없는 압통, 그 큰 고통을 느끼고 가시에 찔린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다. 그래갖고 언론이 본질을 외면하고 자기 장관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 또 갈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만을 지금 보도하고 있다고 언론 탓으로 돌렸더라고요. 지금 그 공중파는 뭐 당연히 지금 뭐 그쪽일 거고. 예. 대부분이 지금 뭐 친문 언론들이죠. 네, 친문이고 지금 뭐 종편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 신문도 뭐 보수지 몇 개 빼놓고는 다 그런데 거기서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의 그걸 갖다 부추긴다고요? 언론은 있죠. 제가 그 뭐 언론이 부추겨서 제가 그 말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추미애 장관이 한 말이 전부 다가 사실 그 언론의 보도에 왜곡됐다 하더라 진실이 좀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비밀번호 공개법이라든가 그다음 감사권, 그다음 인사권 한 거는 그 핵심적인 거 아니 그건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언론 그 출입 기자들이 이야기한 거지. 언론 출입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이 언론계 들어가는 양이 더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가 이미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을 언론이 확인하는 걸 갖다가 오히려 그걸 부추긴다고. 그 잘 되면 내 탓이고 뭐 못 되면 남 탓이라는 전형적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만 좀 잘했으면은. 그건 누가 언론이 지금 언론이 누가 그럴 언론이 별로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부 정말 몇 개 언론만이 지금 정론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 돼갖고 다 친문 언론으로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추미애의 생각을 보면은 검찰도 애완 검찰, 애완견을 만들겠다는 거고. 언론도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처럼 홍보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거죠. 다 자기들에 대한 잘못은 비판하지 말고 왜 법무부 장관실에 꽃다발을 온 것은 보도 안 하느냐 했고 그게 안타까웠는지 그걸 또 찍어갖고 올렸어요. 뭐 옛날에 소년원 가가지고 저런 거 찍었듯이. 윤석열 대검영은 화합만 보도하느냐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리얼미터 뭐 정확치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도 지금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지지율이 42.5%,
말하자면 긍정평가 그리고 부정평가 53.3%로 많이 나왔는데 내려갔네요. 이게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최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겠네. 그 추미애 장관하고 왜 이렇게 떨어졌겠어요? 뭐 김현미 장관 예. 그 부동산 문제 예. 그 두 개인데 부동산 문제는 뭐 하도 이제 만성이 돼가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스스로 매일매일 자기 그 지지도 떨어지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 탓했는데 언론은 지금 권력을 갖다가 계속 감시하고 비판하고 물어뜯는 게 언론 역할입니다. 고 교수님 말씀대로 있죠. 지금 국정홍보처가 없죠. 네. 예. 그런 거는 국정홍보처 정도에 담당할 일이에요. 자기 말은. 예. 아, 지금 정부 잘한다 하는 거는 예. 언론은 권력은 그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좋은 말 잘했더라고요. 검찰을 두고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절대 독점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말씀 잘하셨다. 지금 그 여권이 청와대, 국회, 그다음 뭡니까 헌법재판소, 사법부 다 장악하니까 권력이 자꾸 독재 권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 말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참 말 잘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언론마저 지금 상당히 기울어져 있지만, 예? 그래도 그나마 언론이 이렇게 해주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비법적인 지금 여러 가지를 하느냐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제 생각에 추미애 장관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자기가 더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걸 이번에 총장 감찰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 막가파로 나갈 수 있는 걸 언론이 들어서 그래도 품격을 갖추고 어느 정도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는 걸어준 거거든요. 거죠. 예. 예. 그러면요. 그런 언론이 적은 걸 한탄해야 돼요. 더 많은 언론이 내가 좀 잘못된 걸 갖다가 오바마 미국 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언론이 비판을 해달라 나한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진짜 막가파식으로 가는 것을 언론이 제동을 걸어줬죠. 말씀. 걸어준 거예요. 그럼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우리가 행복한 나라, 더 좋은 나라 되려면 있죠. 언론 대부분이 이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보도하되 그게 문제가 뭐냐는 항상 비평하고 비판하고 해줘야 돼요. 그게 언론은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이 정부가 이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알아가지고 이게 뭐 지금 뭐 나중에도 이야기할 기회 될지 모르지만 공항 문제 이런 거 우리 그 강원도의 양양공항 그다음 충청도의 청주공항 지금 적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예. 이런 걸 언론이 그 당시에 뭐 어느 대통령 때인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이걸 언론이 입 닫고 있으니까 거기에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지금 이러고 국민이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욕할 게 아니고 속으로는 싫겠죠. 예. 그렇지만 일국의 장관이면 참 감사하다 이런 그래야죠. 지적을 해줘서 내가 제대로 된 법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해줘서 참 감사하다. 말로라도 그렇게 해주면은 아마 지지율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한 5%더 오를 겁니다. 어쨌든 추미애 거취 문제를 놓고 여권 핵심부도 고심은 하기는 하는 모양이에요. 추미애 때문에 지지율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까지도 까먹고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추미애를 또 내보내자니 윤석열 칼날이 너무 무섭거든. 아이고 무서워요. 윤석열 놔두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추미애 치맛자락으로 지금 막고 있는데 치맛바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막 어거지로 축출을 하려고 하는데 또 윤석열 총장이 딱 법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지금 없는데 알려지기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모처럼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는데 최근에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추미애, 김현미 이 손절매 총대를 맸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다 부인을 하고 부인하더라고요. 있어요. 청와대도 부인하고. 예. 예. 그런데 결국은 손절매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 2차로 뭐 개각을 대통령이나 지금 집권 세력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를 갖다가 개각했다가는 윤석열이 이때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서 그 추미애 나가면 또 하나는 추미애 나가면은 이렇게 추미애처럼 할 사람이 과연 지금 후보가 있느냐. 더 강한 조국도 거기에 팽당 뭐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추미애를 갈고 싶어도 더
더 좋은이라 그래야 되나요? 더 강한 예. 법무장관을 물색하는데 힘들고 어떻게 보면 또 내년 7월이니까요. 윤석열 총장 임기가 좀 윤석열 총장이 좀 제발 좀 굽히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그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란 말 있잖아요. 예, 고소원은 예.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적 분란을 일으키고 여권 핵심부까지도 추미애 거치 문제를 놓고 아주 고심을 한다니까 개각이 뭐 연말이라고 해봤자 지금 얼마 안 됩니다. 다음 달에 개각이 있다니까 과연 추미애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 우선 추미애 문제 또 감찰 문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하면 삼국지의 계륵인 것 같아요. 네, 계륵입니다. 계륵. 예, 버리산이 아깝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이랄까 또 시국 현안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좀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고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위정자들이 또 정치권의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의 화합과 통합을 하는데 도움이 되냐, 그런 방향에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모든 일들이 자기 쪽에 얼마나 유리하느냐, 또 선거에 유리하느냐, 이런 것이 판단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정말 나라 꼴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